네, 풀뿌리 민주정치의 시작, 우리 지역 의원들과 사회 현안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의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익숙한 두 분이네요. 최현지 의원, 임용노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앞서 저희 이제 빅보드 뉴스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이제 나왔던 오늘 계속 나오는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어젯밤에 구속된 김건희 씨가 이제 정식 입소를 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 그것도 이제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구속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번 지금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야 내란이 종식되는 그 시작이구나. 그리고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시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는 윤석열이 그랬던 그 발언이었죠. 자신에게도 그리고 자신의 일가에게도 사법적인 잣대는 동일할 거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표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그 사법적인 잣대가 동일하게 작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것은 정말 전례 없는 사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외신들도 앞다투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구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 진실 규명의 책임도 당연히 따를 것이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왜 이 부부에게 이 권력을 줬었는지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치 구조의 문제, 그리고 뭐 언론의 문제, 그리고 이 사회적인 문제들을 조금 이번에는 점검의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안 마련에도 좀 힘을 써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기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이제 특검이 구속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구속이 안 됐었을 때를 돌이켜 보면 우리 검찰이 정말 얼마나 이 부부를 비호해 왔었는지를 반대로 알 수 있는 저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 검찰에서 좀 개혁에 함께 힘을 쏟아서 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어서 이게 어떤 판례를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 사법부가 진중히 바라보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가 조작도 그렇고 명품백 수수도 그렇고 또 비선 실세로 그렇게 그 권력을 행사했었던 것들도 그렇고 이번 일들이 앞으로 판례로 남아서 그 다음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는 뭔가 장벽을 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법부가 그것까지 생각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야 내란이 종식되는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에 이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된 이야기 좀 짚어볼 텐데요. 광복절 앞두고 83만여 명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국 전 대표 부부 그리고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됐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 개인의 면면에 대해서는 이제 사면 자체에 대한 찬반 여론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사면 권한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는 권한인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의 발표를 보니 우리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우리 이 정치적으로 너무 어두워지고 불안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리고 이제 통합의 측면에서 이런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혀왔듯이 저도 이제는 이제 불안감을 조금 내려놓고 좀 새로운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의 사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이 많은 숫자가 사면됐지만 그 중에 뭐 대부분은 우리 경제 사범들, 그러니까 좀 민생과 관련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민생 경제 회복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쓴 사면이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네. 저는 사면 될 분들이 됐다.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네. 충분히 국민들께서 이 인물들은 이제 사면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법 권력의 횡포에 의해서 검찰 권력의 횡포에 의해서 피해자 입장이었던 분들을 사면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이 아직 채 해명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혹은 반대론자들 입장에서는 철석같이 이분들은 죄인이다라고 치부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이제 대통령 입장으로 그걸 반박을 해야 되는 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민에게 법적 잣대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향하지 않게끔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는 국민 임명식의 불참을 결정하면서 이제 분란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년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에는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전에도 조국혁신당 그 조국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정치가 건강하고 건전한 그런 경쟁
그리고 그런 타협과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 반길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당이 못하겠거니 저당이 못해야만 우리 정당이 이기니까 이런 식으로 구시대적인 그런 다툼을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세력으로 그쪽도 성장을 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예. 그런 와중에 그런 대안 세력에 대한 기대를 안 할 수 있게끔 우리 정당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잡음 없이 누구도 억울한 사람 없이 그리고 또 그 억울한 시민들 없이 잘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책임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광주에서의 정치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조국 대표에 대한 평가는 갈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조국 대표의 잘못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잘못한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 우리 조국 대표의 뭐 부활로 인해서 우리 광주의 호남 정치가 좀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치가 우려가 된다. 이런 이제 우려의 시각들이 민주당 일각에서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그 우리 이명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요즘에 사실 광주 우리 시민분들께서 TV를 보는 게 너무 재밌다, 뉴스를 보는 게 즐겁다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화합을 하고 협조를 하는 것을 더 바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민주당, 광주에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좀 대안 세력이 떠오르기를 또 바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그것이 꼭 우리 뭐 민주당의 악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개혁이라든지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시민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선택권이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시민분들은 사실 더 반기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강한 지지 기반은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덧붙여서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께는 또 긴장을 해서 치우치지 않은 공천을 해야 되는 이유 하나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방향은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방 의원들에게도 우리가 왜 더 좋은 사람인지 왜 우리가 앞으로 정치를 더 해나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증명을 해야 되는 아주 건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생태계가 좀 조성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좀 네,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쟁력 있는 후보가 돼야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이후 벌써 2번이나 호남을 찾았어요. 호남 민심 잡기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당연히 이제 우리 지역에선 반길 거 아니에요. 시민분들 아무래도 가까이서 만나시니까 분위기가 어떤가요?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해요. 실제로 팬덤이 워낙 막강하시다 보니까 너무들 좋아하고 그리고 당연히 정치적인 의도야 없지 않겠죠. 이 호남의 그 권리당원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또 민심이 얼마나 또 열렬한지를 또 확인을 한 만큼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는 있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보기에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진짜로 호남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많이 좋아해서 보고 싶어서 오는 것도 큰 것 같고 아무렴 그 대선 때 여기에 살았잖아요. 계속 예. 골목골목 유세단으로 해서 광주 전남에 계속 거주를 했던 것처럼 이제 이곳을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주면서 우리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정청래 대표님이 호남에서도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셨고요.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님이 대표 이후의 행보를 보면서 참 호남 분들의 이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신다. 우리 이제 당대표가 드디어 호남을 좀 바라봐주기 시작했다. 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호남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없다. 당연히 민주당도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우리 민주당의 텃밭인 이 호남 지역을 우리 당대표께서 이렇게 신경 쓰시고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이제 호남으로서도 좋은 시도라고 보여지고 더구나 이제 당대표께서 호남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라. 그래서 이제 지방 발전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시하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대체 호남에 예. 뭘 어떻게 더 해주실지, 어떤 걸 주시려고 네, 하시나요? 어떤 걸 주실지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뭔가가 이제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8일에는 이제 무한 전남도당에서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이제 광주 전남 의원 18명 중에 절반만
다양한 참여를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공개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번 사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 못 오신 분들, 못 오신 국회의원님들께 각자 이유는 있겠지만 예. 당대표 입장에서 이건 유감스러운 건 분명하다고 봐요. 이거를 좋게 봐야 되는가? 이건 굉장히 큰 오류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 당원들이 생각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거 한 가지는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그 현장 최고위원회를 하면서 그 당대표가 오는 일정을 얼마 전에 공지를 했는지 그리고 그 일정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었는지 진짜로 몰라서 못 온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만 뭐 정리가 된다면 누가 조금 긴장해야 되는지는 알 부분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걸 내가 못 간 거는 이런 이유여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기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진중히 바라봐야 될 게 우리 당이 전당대회 이후에 그 이후 잡음으로 어떤 분열도 없는 모습을 내외적으로 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이번에 그렇게까지 언급을 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뭐 저는 정청래 대표의 기강 잡기가 시작됐다.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네. 이 지방선거의 승리는 지금 당 대표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과제입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또 정청래 대표가 그 다음의 행보를 또 고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네, 지금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우리 호남에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조국혁신당이라는 변수도 이제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호남에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례적으로 최고위원들 그 회의를 하면서 이제 국회의원들 불참 사유에 대해서 좀 이례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앞으로 좀 긴장 관계에서 우리가 지방선거를 함께 당대표랑 발맞춰서 나가야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도 조금 해보자면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에서 이제 탄핵 찬성파 후보의 연설 도중에 배신자 야유 사태를 이제 좀 주도를 했던 이제 전한길 씨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 분란이 좀 잠재워질까요? 어떨까요? 그 정당의 분란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함부로 이야기할 부분은 네. 아니지만 그 상대 정당인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 저는 그 전당대회 자체를 전한길 당대회 아닌가. 이미 그 쇄신이 불가능한 수준에 네. 이르렀다. 그러니까 전한길이라는 한 인물에 의해서 당의 분위기와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게 과연 정상인가라는 생각 한 가지 하고 아까 건강하고 건전한 경쟁을 네.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정당이든 우리 당과 겨루면서 경쟁에 의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정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근데 계엄과 불법 내란 이후에 어떤 속죄와 또 사과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정의 의지조차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그 정당이 과연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걸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진정한 사과가 선결되지 않는 한은 국민의힘과는 어떤 정당도 협치나 그리고 뭐 흥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좀 단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아쉬운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을 이제 정당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까지 가지 않았나.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쉽게 뭐 회복이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제 네. 그 분들을 보면서 지금 너무 많은 이 사건에 대한 실마리들이 풀려오고 있고 너무 많은 시간들이 흘렸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이 외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네.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의힘이 회복이 어렵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네.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 정당이 뭐 회복을 한다 아니면 쇄신을 한다 이건 이미 건널 수 없는 그런 지경을 넘어섰다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정리를 한 다음에 정당 해산 절차를 그 스스로들 밟은 다음에 새로운 정당을 뜻 있는 사람들끼리 다시 꾸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얘기도 조금 뒤에 이제 해볼게요. 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관련해서 이제 합동 감식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TF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까지 상황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까지 이제 5차 TF를 진행을 했고 네. 이제 지난주에 이 5차 TF를 마무리를 짓고 이제 분과별로 예. 앞으로 사안이 있을 때는 별도로 만나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안타까운 이 금호타이어 화재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이제 광주시에서
경제, 고용, 환경, 주민 지원 이렇게 4개 분과의 TF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와 고용, 환경, 주민 지원에 관한 이제 전문가들 그리고 주민분들 그리고 금호타이어 이제 임원진 그리고 광주시의 이제 행정 공무원 공직자분들까지 이제 포함된 그렇게 이제 TF였어요. 그래서 이 전체 회의에서는 이 각 분과별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 분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금호타이어 화재로 인해서 그 주변에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네.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으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축제를 한다든지 거기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계획을 했었고요. 제가 이제 속해 있었던 고용 분과에서는 네. 우리 고용 위기 지역 제가 뭐 계속 설명을 드렸던 고용 위기 지역 지정과 신청에 대한 것 그리고 노무 상담 같은 부분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의 고용이 안정돼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노조와 그리고 회사 이렇게 광주시 이렇게 좀 만나서 이 고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테이블들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이제 그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우리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은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예.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환경분과에서는 그 이제 화재로 인해서 우리 환경 오염에 대한 측정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철거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공개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건의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주민지원분과에서는 주민분들께서 이 화재 피해로 인해서 굉장히 건강 계통에 좀 아픔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이 주민지원분과에서 좀 노력을 해서 이분들이 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금호타이어에 잘 접수를 해서 네, 앞으로의 이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대략적인 이 대안들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네. 전체 회의는 이제 5차 회의로 종료가 됐고 앞으로 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좀 잘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네. 의회임을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재 의원, 이명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